차 나오죠? 그냥 부딪히나 보다. 오지 마세요. 아이고. 오지 마세요. 어머, 차 못 봤나 봐. 어머, 뭐야. 저 차 하나 부딪힌 걸 느꼈을 텐데. 그치? 사각지대여서 안 보였나 봐요. 근데 정상주행인데 그 킥보드는?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저 벽 때문에 옆에 잘 안 보였을 것 같기도 한데. 자, 여기서요. 차가 어떻게 나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차는 이렇게 나가야 되죠. 예. 근데, 근데 차가 비스듬히 이렇게 나왔으니 전동 킥보드는 차 나오는 거 안 보였겠죠. 예. 이번 사고는 전동 킥보드에 잘못이 있을까요? 없어야죠. 예. 없죠. 그런데 저 차에 깔렸으니 어떡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많이 다쳤을 크게 다쳤을 것 같아요. 전동 킥보드 운전자분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웬일이야. 어떡해. 2025년 7월 9일이었는데 이 킥보드를 타고 가려는 중에 주유소 앞을 지나가다가 주유소에서 차가 나오면서 이제 역발을 당했었어요. 전명도로여가지고 킥보드가 주행할 수 있는 도로인 건 알고 있었고 크게 신경 안 쓰고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너무 머리 위로 당황스럽게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제가 그걸 알았을 때는 이미 피하기는 늦은 상태였죠. 저도 처음에 깔렸을 때는 멈추겠지 싶긴 했어요. 근데 안 멈추고 계속 앞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차 앞에 킥보드가 걸리는 느낌이 났을 때 그때야 멈춘 것 같아요. 차는 왼쪽 다리를 아예 그냥 깔고 지나갔죠. 그래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살려달라고 안에 사람 있다고 그냥 무서웠어요. 사람이 깔려있는 걸 보니까 그 사람도 이제 이거 어떡하지 싶다가 이제 후진을 한 거죠. 근데 들고 가면 안 되는데. 왜 그래? 왜 뒤로 가려고 하시지? 두 번 깔려준 거 같거든요. 다리가 들어갈 때 한 번, 나올 때 한 번. 종아리랑 여기 무릎 있잖아요. 이게 기역자로 꺾여 있었어요. 병원에서는 대퇴골이 부러졌다고 말하고 바로 수술 받긴 했어요. 수술 짓고 한 1주일, 2주 동안은 진짜 거의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힘들었었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걷는 건 돼요. 목발 없이 걷는 건 되는데 그 뭐 뛰거나 그런 거는 아직 어려워요. 미치겠다, 진짜. 어떡해. 처음에 태어나고 조사관이랑 얘기를 나눠봤는데 조사관이 이게 중과실로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상대한테 형사적인 처벌을 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제 벌점이나 뭐 과태료 정도로 아마 종결이 날 것 같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보도 침범 사고 아니에요? 보도 침범이죠. 물론 중상해가 기준이 있는 건 맞겠지만 그때는 아직 다리도 다 안 나왔고 걷기도 힘든 상태였는데 이걸 중상해로 인정을 안 해주고 그로 인해 상대도 형사처벌을 안 받는다. 이 말 듣는 순간 전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냥 저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일상생활도 아직 조금 힘들고 하는데 상대는 그냥 뭐 벌점이나 과태료만 받아가지고 아무런 법적 제재도 없이 운전대를 잡는다는 게 그게 가장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하지. 솔직히 사고 난 직후에도 연락이 한 번 올만 하잖아요. 근데 연락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 이미 그 민사 합의는 끝나가지고 민사 쪽에서는 아예 그냥 종결이 됐는데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없었어요. 미안하다 그런 말도 없고
제가 사고가 나면서 좀 많이 여러 가지로 좀 피해를 입었는데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가해자가 너무 밉더라고요. 솔직히 뭐 사고는 낼 수 있죠, 당연히 사람인데. 근데 누군가는 이번 사고로 인해서 진짜 잃은 게 많은데 사고가 나놓고 미안하다고 한마디도 없는 게 이게 맞는지 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왜 못 봤지 저기를? 아, 못 볼 수 있다. 저 그냥 치고 넘어가. 여기서 이렇게 와서 차 안 올 때 이렇게 꺾어져 나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간 거죠. 예. 그리고 노예 진입 이런데요. 이거 안 보이잖아요. 여기 가려서 안 보이는데 이럴 때는 좀 나올 때 천천히 나와서. 네, 천천히 그리고 왜 여기서 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요. 주유소에서 저쪽에 이 나오는 입구에 풍선이라도 이거 있잖아. 네네네 맞아요. 차가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라도 좀 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유소도 맞아요. 너무 저거. 근데 사고 난 데가 네. 여기가 아니잖아요. 이쪽에 사고 났잖아요. 나와서 그래도 그랬으니까. 조금 조심하라고 차가 저기를- 잘못했죠. 와, 차가 많이 나올 텐데, 그지? 애들 맞아요. 뛰다가. 백대 빵이죠, 백대 빵. 예. 다 조심해야죠. 주유소 씨. 원래 주유소에서 정상적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아니지 않나요? 잘못 나왔죠. 그러면 보도 침범으로 12대 중과실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찬원 씨 저 보도 침범 사고 아닌가요? 맞는 것 같은데? 보도 침범 사고는 누구를 다치게 했을 때? 사람. 보행자. 보행자. 아 저걸 타고 가셔가지고. 타고 있어서 그래? 그럼 또 안 돼. 보도 타고 왔으니까 운전자. 차대차 사고예요. 웬일이니? 그래서 보도 침범 사고 안. 만약에 걸어가는 사람 저렇게 해서 다치게 했으면 저 보도 침범 사고고요. 12주 진단이에요. 형사합의 안 되면 실형. 나중에 실형 받죠. 근데 차대차 사고란 이유로 아무런 처벌도 없고 안전운전 의무 위반 4만 원짜리 범칙금 벌점 25점으로 그냥 끝나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니까 그 미안하다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그게 크게 다친 거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중상해. 중상해. 이 허벅지 대퇴골이 부러져서 철심 박는 수술을 했어요. 잘 걷지도 못하다 이제 좀 걷는다 그러잖아요. 중상해일까요 아닐까요? 허벅지 뼈 대퇴골 부러진 거. 중상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그 기준에 충족이 몸에 안 쇠를 되는 박았는데 선생님 중상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중상해는 네. 식물인간, 아, 사지마비, 하반신마비, 팔다리 절단 또는 여기 어깨에 신경 다치면 팔이 축 늘어져서 팔을 못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그와 같은 영구적으로 불치, 난치의 상태가 됐어야 이런 경우를 중상해라고 그러고요. 대퇴골, 요거는 철심 박아서 나중에 뼈가 붙으면 그것도 빼거든요. 물론 힘들죠. 수술하느라고 힘들고 또 재활하느라고 힘들고 나중에 또 철심 빼느라 힘들고 하지만 잘 걷는다. 그런 경우는 장애가 인정이 안 돼요. 장애가 인정 안 되니까 중상해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중상해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렇게 일방적인 과실로 사람을 저렇게 망가뜨려 놨잖아요. 근데 아무런 처벌 없이 4만 원 범칙금으로 끝난다? 이건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관련된 법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입니다. 중상해가 아니고 다친 사고에 있어서 12가지가 아니면 종합보험 가입돼 있는 걸로 끝나요. 종합보험 처리 끝나요. 근데 지금 이게 인도에서 일어난 사고인데도 보도 침범 사고가 아닌 걸로 아무런 처벌도 없이 끝나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조금이 아니라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만들어진 지 오래됐어요. 82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43년 지났는데요. 이제는 그 피해자의 아픔을 좀 달래줄 수 있는 잘못한 만큼 결과가 큰 만큼 거기다 책임질 수 있는 민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형사적인 책임도 지도록 그러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트라우마 빨리 극복하시고 그리고 빨리 사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근데 이 영상 너무 충격적이다. 그니까.